자, 안녕하세요. 자, 2학기 행서실기를 여러분과 같이 진행할 유기원입니다. 2학기는 영상으로 안 봤었으면 했는데, 자, 코로나가 갑자기 좀 심해졌죠. 그래서 학교에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2학기 때 할 행서는 안진경의 쟁자위고와 왕탁의 행서예요. 자, 그래서 먼저 중간고사 때까지는 안진경의 쟁자위고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왕탁 행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영상으로 담아본 거는, 자, 이번 시간은 글씨 영상은 없고요. 이 안진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당나라 때 그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런 풍이 이루어졌는지, 자, 그런 부분과 어떤 사회가가 있었는지, 또 그 중에 안진경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글씨들을 썼었고, 그 중에 우리가 배울 행서, 쟁자이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PPT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들어갈게요. 자, 당나라의 서해와 안진경 쟁자위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풀어내본 건데, 자, 우리 중국 서해사 시간에 이거 본 거 기억나죠? 자, 먼저 우리가 중국 서해사에서 얘기했던 역사는, 자, 하나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라 상나라 때 각골문이 있었고요. 자, 상나라 때는 금문이 있었죠. 그리고 주나라로 오면서, 자, 주나라 때 대표적인 거는, 자, 석고문과 같은 대전이 나타났던 시기고, 자, 그 이후에 진나라로 가게 되면 이 대전에서 소전으로 바뀌게 되죠. 뭐 태산각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이 소전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이 소전에서 어떤 그 쓰기 편한 글씨로 좀 더 바뀌게 되다 보니까 한나라 때 예서라는 서체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삼국시대가 나타나는데, 자, 삼국시대부터, 자, 진나라를 거쳐서 남북조 시대까지 통틀어서, 자, 진 남북조 시대라고 했죠.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체의 발달은 완성이 돼요. 이 진나라 때 오면 이제 뭐 해서가 다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한나라에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예서에서 초서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예, 초, 해행, 자, 요 5가지 서체의 발달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남북조 시대를 지나면 이제 당나라가 나타나게 되죠. 먼저 뭐 수나라인데, 수나라는 어떤 잠깐 뭐 이대조밖에 유지를 하지 못한 짧은 나라이고 과도기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후에 이제 당나라로 오게 되면 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체들이 어떤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 때의 안진경, 그리고 안진경의 행서, 그 행서 중에 쟁자위고를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반 정도 중간고사 때까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자, 명청 시대의 왕탁의 행서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당의 서해 개설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당나라는, 자, 이연이 그의 아들인 이세민과 수를 멸망시키고, 자, 새롭게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종은 중국 북조의 정치 문화와 남조의 예술 문화를 융합한 수의 수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에서 싹튼 이거 악언정정한 풍은 당이 되어서 점점 발전을 해서 혼연하고 원숙한 서해 황금 시대를 연출하게 됩니다. 당의 대표적 서체는 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서예가들을 보면 우세남, 구양순, 저수량, 안진경 등이 있죠. 이 당나라 때부터 좀 비에다가 글씨를 새길 때 그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세상에 나타나는 습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당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서예의 풍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초당, 당나라 초대의 서예는 역대를 통해서 가장 번성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글씨가 좀 마르고 이렇게 뼈대 있는 그런 글씨이면서 좀 이쁘고 단아한 그런 결구의 발음을 추구한 시대고요. 그래서 예부터 진나라 사람들은 운을 숭상하고 당나라 사람들은 법을 숭상하고 송나라 사람들은 의를 숭상한다 라고 했듯이 이 당나라 때는 법을 중요시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뭐 운, 뭐 법, 의 이런 것들은 어떤 미학적인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당 시대의 서예가들을 보면 우세남은 순화하고 품위가 뛰어난 그런 풍을 나타냈고요. 구양수는 법이 바르고 경건했으며 저수량은 연수하고 필봉이 활약하면서도 변화가 또 뛰어난 그런 풍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중당의 서예를 한번 볼게요. 자, 중당 시대의 현종이 약간 글씨 자체가 마른 것보다는 약간 풍부한 그러한 풍을 선호를 해서 일반 서예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풍우비속한 풍이 유행을 하다가 점차 사라진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당 때 약간 이렇게 살 없고 골기로 단아하게 쓰던 글씨를 안 좋아하면서 좀 살이 붙고 근육도 있는 그런 글씨를 좋아하는 풍을 애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예계에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그런 풍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당 서예의 특징인 수경함에 대한 반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 안진경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를 하게 되죠. 그 중당의 서예가들을 보면 안진경이 웅의하면서도 혼후한 운치가 풍부하고 진해, 왕이지와 함께 2대 종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행서의 이용, 또 전서의 이양빙, 또 초서의 장욱, 회소 등이 출연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만당의 서예를 볼게요. 당나라 말기 때의 어떤 서예는 어땠는지 한번 보면, 자, 중당의 서예 풍비함에 반대해서 청경을 중시한 풍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풍비하다는 게 약간 살쪄 있는 그런 글씨에 또 반대해서 또 청경한 글씨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 만당 때 서예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유공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공권이 안진경의 그 법을 배워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기세가 충만하고 준엄한 글씨를 썼습니다. 또 비휴라는 사람이 구양순의 그런 법을 배워서 시작해서 청경하고 소세한 그런 풍을 나타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청나라 때 양수경이라는 서론가가, 유공권 이후 작자가 있다 하여도 스스로 문호를 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해법, 권어를 찬하면서 당대에서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간단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유공권 이후에는 어떤 해서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풍을
격을 이룬 서희가가 적다는 뜻으로 이 청나라 때 이러한 서론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해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해서의 전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서의 전형성이라는 것은 이 해서가 한자의 모든 표준체로서 모든 서체와 연결되는 기본 서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형성이라는 부분을 이건 한자의 표준체, 그리고 모든 서체와 연결되는 기본 서체, 그리고 당대에는 당나라 때의 해서가 그 해서의 전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해서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자, 글씨를 새기는 각법과 또 종이에 글씨를 쓰는 필법, 그리고 서체 발달 순서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글씨를 새기는 각법입니다. 자, 당대에서의 3대 명품이 전부 붓으로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닌 자, 끌로 돌에 새겨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3대 명품을 보면 구성예천명, 안탑성교서, 공자묘당비가 있는데, 자, 요 얘기는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 중국 역사상에서 또 새겨진 서체들을 보면 이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선 각골문이 있죠. 귀갑과 수고래, 칼로서 뾰족한 칼날로 새긴 글씨고요. 자, 금문. 자, 금속으로 된 기물에 어떤 새기거나 주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글씨. 그리고 뭐 전서는 뭐 돌에 새겨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나라 때의 해서는 글씨가 쓰여진 대로 새겨져 있는 게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글씨를 새기는 각법이 그만큼 중요해야 쓰여진 글씨대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새겨져서 후세에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종이에 글씨를 쓰는 필법. 자, 요 얘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해서는 돌에 새겨져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종이에 써진 형태를 필요로 한다. 자, 여기는 또 다시 얘기하면 이른바 종이에 쓰여진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돌에 새겨진 형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를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해서는 종이에 써진 것과 동시에 돌에 새겨져 있고, 이걸 또 다시 얘기를 하면 돌에 새겨진 동시에 종이에 써져 있다는 것이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 글씨를 쓰는 그 서법이 그대로 각법이 돼야 된다는 그 구조의 성립이 곧 해서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과 글씨를 결합한다는 구조에 의해서 해서가 전형 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체 발달 순서에 의해서 한번 볼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서체 발달 순서를 거꾸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해서가 모든 서체와 서법에 통하는 기본 서체라는 거를 자, 해서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해서체는 행서체가 돌에 새겨져서 그 석각의 모습을 모필 서법 속에 흡수를 시키면서 발생을 한 거고요. 자, 가로액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행서체는 그 전에 나타났던 초서체를 매개로 하는 것에 의해서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초서체는 예서체와 전서체를 뭐 빨리 쓰거나 생략하면서 씀으로써 그 예서의 어떤 죽관과 목관 위에서 탄생을 한 글씨가 초서체고, 또 예서체는 이 전서체에서 탄생을 한 거고, 전서체는 금문체로부터 탄생을 한 거고, 금문체는 각골문체에서부터 탄생이 된
걸로 해서 이렇게 한번 거꾸로 들어가 봤을 때, 자, 요걸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예, 초, 해, 행, 이 서체의 발달 순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하얀색 그 칸 안에 있는 거는 뭐 갑골, 금문, 전서, 예서, 초서, 해서, 행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서까지는 갑골, 금문, 전서까지는 전서라고 보시면 똑같죠. 전예, 초, 해, 행. 이 해서하고 행서는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굳이 나누자고 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 전예 초까지는 그 순서가 정확히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해서 행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굳이 5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전예, 초, 해, 행으로 나누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뭐 해서 행서는 같이 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의 전형성이라는 부분을 3가지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